안녕하세요. 김성엽입니다. 이전 실습에서 무작위 위치에 원을 그리는 예제를 만들었는데 그 예제 프로그램이 0.05초마다 그림을 그리다 보니 화면에 깜빡임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잠깐 보여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원이 그림이 이렇게 지금처럼 깜빡이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지금 계속 깜빡이는 거 보이시죠? 먼저 이 깜빡이는 이유를 잠깐 설명드리면 윈도우에서 DC를 얻어서 사용하는 경우 지금 우리가처럼 이 비긴 페인트를 사용해서 DC를 얻었죠. 그러니까 윈도우가 가지고 있는 DC를 얻은 겁니다. 이렇게 DC를 얻어서 사용하는 경우 DC에 그림을 그리면 바로 그래픽 장치에 해당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W 페인트 메시지에서 사용한 코드를 보면 포문에서 맥스 카운트 횟수만큼 이 엘립스를 그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타원을 맥스 카운트만큼 그리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엘립스를 그리기 위해서 맥스 카운트 횟수만큼 실제 그래픽 장치의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에 100번에 해당하는 그림을 그래픽 장치에 그린 거죠. 그렇게 그리다 보니 그래픽 장치의 그림을 너무 빨리 반복해서 그려서 지금처럼 깜빡임이 발생하는 겁니다. 즉 깜빡임을 줄이려면 그래픽 장치에 이렇게 빠르게 반복해서 그림을 그리지 말고 예, 적은 양으로, 그러니까 가장 최소한으로 그래픽 장치에 접근해서 그림을 그리도록 해야지 깜빡임이 줄어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습에서는 이 그래픽 장치에 접근하는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 메모리 DC라는 기술을 사용할 거고, 이 메모리 DC를 사용하여 이 깜빡임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습을 통해서 설명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기술을 더블 버퍼링이라고도 불렀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윈도우즈 환경에서는 메모리 DC라고 보통 부릅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어, 실습을 하기 전에 저번 시간에 제가 좀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 정리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정리를 하고 메모리 DC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정리해야 될 코드가 여기서 보면 우리 타원을 그리는 코드 있죠. 사실 여기서 여기까지 있는 코드가 사실 독립적인 코드이거든요. 그러니까 타원을 어, G 포스 안에 들어있는 이 배열 안에 들어있는 이 타원 정보를 이용해서 맥스 카운트 개수만큼 타원을 그리는 이 코드 있죠. 이 코드는 나중에 어디에서든지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코드 내에서 어, 호출되는 위치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코드를 예, 빼내서 새로운 함수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로우 엘립스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 거고요. 그림을 그리려면 어, 다른 정보는 예, 안 받아와도 되는데 이 정보가 지금 그림을 그리는 것과 관련된 정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옮겨갈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DC는 받아와야지 그릴 수 있으니까 예, 인자로 저는 이제 아규먼트 약자로 앞에 a를 접두로 붙이거든요. 아규먼트이면서 핸들 값이다 그래서 ah 언더바로 쓴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a로 바뀌어야 되고 얘도 a로 바뀌고 얘도 a로 바뀌겠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지금 코드가 드로우 하는 코드를 밖으로 빼냈고요. 이렇게 다 빼내서 지금 그리도록 코드를 변경했습니다. 변경했고 그럼 이제 여기 이 코드가 똑같이 원을 그려야 되니까 여기서 예, 넘어갈 때 HDC만 넘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여기 넘어간 코드가 이제 DC가 이 비긴 페인트로 만든 DC가 핸들이 넘어갔겠죠. 그럼 여기 이제 비긴 페인트에 의해서 넘겨받은 핸들 값이 그죠? DC에 대한 핸들 값이 매개 변수로 전달되었기 때문에 이 AHDC를 이용해서 그리면 결국은 이 DC를 이용해서 그리는 것과 동일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WM 페인트에서 우리가 작업했던 타원 그리는 타원을 100개, 즉 맥스 카운트 개수만큼 그리는 코드를 별도의 함수로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이 분리한 이유는 나중에 제가 작업하는 거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림을 한번 이거 바꾼 거 잘 돌아가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면 똑같죠? 잘 돌아가고요.
여기 보면 그림에 깜빡임은 여전히 있습니다. 이걸 한다고 해서 깜빡임이 뭐 줄어들거나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작업하면 이 원 보면 테두리가 까만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까만색이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도형을 그리면 검은색 펜에 그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흰색 블러쉬로 채우게 되는데 지금 블러쉬는 우리가 바꿨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리에이트 블러쉬, 솔리드 블러쉬에서 블러쉬는 바꿨는데 펜은 안 바꿨죠. 그래서 기본 펜인 검은색이 지금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원들이 검은색 테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림이 좀 더 어둡고 좀 탁해 보이는 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좀 더 다양한 예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 펜을 없애버리겠습니다. 나중에 비교해 보시면 어떤 점이 좀 달라진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펜을 셀렉트 오브젝트에서요. 현재 DC에 있는 펜은 값을 뭘로 바꾸냐면 get stack object. get stack object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떤 GDI 오브젝트를 얻겠다라는 뜻이죠. 여기에다가 널 펜이라는 그 옵션 값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펜을 사용하지 않는 그 객체를 얻겠다라는 뜻입니다. 아이고 AHD시네요. 그죠? 이렇게 하면 이제 널펜, 그러니까 펜을 사용하지 않는 객체의 핸들 값을 얻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여기에 넣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요 이후에서는 펜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펜 속성이 그려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예, 작업이 끝날 때는 여기다가 몰래 사용하던 펜을 복구해 주면 되는 거죠. 이 포문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원들을 다 펜을, 그러니까 테두리를 안 그릴 거기 때문에 한 번만 포문 밖에서 한 번만 받아서 펜을 날리고 그죠, 제거해 버리고 다 그리고 나서 다시 펜을 복구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그림이 바뀌냐면 보시는 것처럼 검은색 테두리가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좀 더 그림이 뭐 깜빡이면 그대로 있지만 좀 더 그림이 더 깨끗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테스트 할 때도 이렇게 펜을 없이 그리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그림을 그릴 때 보면 여기 좌표를 얻죠. 자기 윈도우 좌표를 얻는데 그죠? 여기 보면 여기도 얻고 여기도 얻죠. 그죠? 얻는데 지금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보면 사실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사이즈를 이렇게 바꾸면 이게 크기가 바뀌죠. 바뀌기 때문에 그죠? 이 폭이 바뀌니까 원이 펼쳐지는 각도도 달라지겠죠. 이렇게 줄이면 이렇게 작은 데서 일어날 거고. 그래서 이 변수, 그러니까 이 렉트 값을 기억하는 게 큰 의미는 없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의미는 없지만 좀 더 코드를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이 좌표, 이 렉트 값을 여기저기서 계속 할 게 아니라 사실 타이머 안에서 바뀔 이유는 없잖아요. 이 크기가. 그래서 요 값을 밖으로 빼서 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전액 변수를 바꿔서요. 빼고요. 현재 우리 그 윈도우의 크기를 grect라는 이 전액 변수 안에 넣어 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윈도우가 만들어지면 전액 변수 하고 윈도우가 만들어지는 시점에 여기서 이렇게 이제 지역 변수를 쓰지 않고 디렉트라는 이 편집 변수에다가 어, 윈도우의 좌표를 넣어주는 거죠. 이제 이렇게 넣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넣어버리면 이거 살려둘까요? 예. 이렇게 넣어버리면 장점이 뭐냐면 여기 이제 윈도우가 만들어도 자기 좌표를 얻었으니까 타이머에서는 이 좌표를 다시 얻을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면 윈도우 크기가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원래 크기를 그대로 갖고 있을 테니까 타이머에서 매번 get 윈도우 렉트를 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grect 값을 이용해서 값을 그러니까 사용하면 되는 거죠.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코드를 좀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이 렉트 값을 밖으로 전액 변수로 뺐습니다. 제가 전액 변수로 따로 뺐고요. 여러 군데서 쓸 거라서 지금 따로 뺐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get client rect 하는 건 create 할 때 한 번만 합니다. 한 번만 하고 대신 이제 이게 윈도우가 크기가 바뀔 수 있잖아요. 크기가 바뀌게 되면 그 크기가 바뀌었다고 또 메시지가 들어오거든요. 아까 우리가 프로그램을 했을 때 이렇게 크기가 되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바꾸면 내가 바뀌었다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은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그
윈도우가 만들어질 때 그 크기 갖고 지금 하기 때문에, 그죠? 크기가 만들어질 때 크기로 하기 때문에 크기가 요때 한번 읽었고 그 다음부터 바꾸지 않기 때문에, 아까는 크기를 처음에 이렇게 하기 전에는 윈도우를 크게 했을 때 막 원이 더 이렇게 펼쳐졌는데, 지금은 윈도우 크기를 바꿔도 지금 동일하게 여기, 그죠? 크기를 바꿨는데 여기 안에서만 하는 거죠. 왜냐하면 WM 크리에이트 할 때 이 영역을 우리가 계산해 놓고 계속 그걸 쓰기 때문에 이 영역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영역을 알게 하고 싶으면 메시지가, 여러분들 다 그냥 직접 치시는 게 다 입력하셔야 됩니다. WM 사이즈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 사이즈 메시지가 뭐냐면 윈도우가 크기가 바뀌면 나한테 이제 크기가 바뀌었다고 알려주는 메시지가 WM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WM 사이즈가 들어오면 윈도우 크기가 바뀐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서 요 사이즈를 얻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다시 윈도우 크기가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업데이트된 그 크기로 다시 원을 그리게 됩니다.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여기서 아까는 이렇게 크기를 바꾸면 안 됐었잖아요. 근데 지금 다시 되죠. 이렇게 다시 되는 이유가 뭐냐면 WM 크리에이트를 WM 사이즈, 그러니까 우리가 윈도우 크기를 바꾸면 WM 사이즈라는 메시지가 들어오는데, 그 메시지에서 바뀐 윈도우의 크기를 내가 다시 얻었거든요. 얻었기 때문에 이제 원래 거하고 똑같아진 겁니다. 그래서 크기가 바뀌어도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을 이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이전에 우리 제 강좌에서 차례대로 공부했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됐을 텐데, 제가 그때 설명만 하고 넘어갔던 것들이 있거든요. 어떤 게 있냐면 비트맵에 대한 설명 이거 쭉 했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GDI 하고 나서 DC 연결된 비트맵 정보 얻고 하는 이런 코드들 있죠. 이 코드들을 제대로 공부를 했어야지 지금부터 해야 될 설명들을 이해를 할 수 있을 거거든요. 지금 뭘 배울 거냐면 Create Compatible DC나 뭐 Create Compatible Bitmap, 그 다음에 그 비트블리트 같은 이런 함수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비트빌트 같은 이런 함수, 그러니까 비트맵을 복사하는 함수,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될 거기 때문에, 만약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간다면 지금 우리가 이 윈도우즈 데스크탑의 위쪽 앞쪽에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셔야 돼요. 지금 이 부분 뭐 비트빌트나 뭐 크리에이트 컴패터블 DC, 아니면 위에 크리에이트 컴패터블 비트맵 만드는 것들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런 데 나옵니다. 이런 여기 나오는 함수들을 보시고 공부를 좀 복습을 다시 좀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저걸 다시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저 부분들은 좀 생략하고 제가 설명을 필요한 부분들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화면이 깜빡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림을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이 직접 장치에다 그려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빅인 페인트로 얻는 이 DC 값은 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면 바로 화면에 그려지기 때문에, 지금 이제 깜빡임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쓸 거냐면 화면에 그려지지 않는 DC를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DC긴 DC인데 장치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DC, 즉 그래픽 장치가 아닌 메모리 상태로 되어 있는, 그림을 그리면 화면 장치에 그림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메모리 상태로만 그림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런 DC를 만들어서 그 DC에다 그림을 그려놓고, 나중에 다 그려지고 나면 그 DC에 있는 그림을 딱 한 번만 이 물리 DC, 즉 윈도우가 제공하는 DC에다가 그리게 해서 지금 발생하는 깜빡임을 줄일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가상의 DC를 하나 만들어서, 즉 메모리 DC를 하나 만들어서 그 메모리 DC의 그림을 다 그리고요. 그럼 걔는 메모리에 그림을 그리는 거니까 직접 장치에는 그리지 않겠죠. 그래픽 장치에는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 딱 다 그려진 완성품, 그러니까 그림이 다 그려진 상태를 그대로 이 그러니까 윈도우가 사용하는 DC, 즉 그래픽 장치와 연결된 DC에다가 그대로 복제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는 단 한 번만 그래픽 장치에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깜빡임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될 작업이 뭐냐면 메모리 상태의 DC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핸들이 필요한데요. HDC라고
자, 이름은 MEMDC라고 정할게요. 메모리 DC와 H 비트맵. 이게 뭐냐면요. 그 메모리 DC는 말 그대로 이제 실제 그래픽 장치와 연결되지 않고, 그죠? 화면으로 내보내지 않는, 즉 메모리와 연결된 메모리 상태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DC를 하나 사용하기 위해서 변수를 하나 선언했고요. 그 다음에 DC가 기본적으로 그림을 그리려면 비트맵을 하나 연결해서 그림을 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비트맵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지금 비트맵 핸들을 하나 더 적었어요. 기본적으로 DC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냥 DC를 하나 만들겠다면 폭과 높이가 1밖에 안 되는 비트맵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DC에다가 그림을 그려봤자 그림을 못 그립니다. 왜냐면 폭이 1이고 높이가 1인 그 비트맵인데 거기 어떤 점 하나 딱 기억할 수 있는데 거기다 그림을 그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 내가 그림을 그리고 싶은 크기만큼 비트맵을 만들고 그 비트맵을 이 메모리 DC에 연결해 놓고 그림을 그려야지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비트맵 DC를 먼저 만들어요. 순서상 DC를 만들고 비트맵을 만들어야 되니까 DC를 만들 건데 만드는 위치가 중요합니다. 이 WM 페인트 안에다 만약에 DC를 만들게 되면 매번 만들어야 되겠죠. WM 페인트 메시지가 발생할 때마다. 그래서 여기 이 위치는 좀 안 좋고 WM 크리에이트는 언제 호출됩니까? 윈도우가 만들어질 때 딱 한 번만 호출되잖아요. 따라서 이 위치에다가 DC를 만드는 것이 더 좋습니다. DC를 만들 때는 create create DC라는 함수도 있거든요. 이것 쓰면 직접 자기가 정보를 잘 알면 그냥 이 함수 써서 DC 만드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 DC를 만들 때 DC가 물리적인 정보를 직접 적어야 되는 create DC 쓰면 어려우니까 create compatible DC라는 함수를 쓸 겁니다. 이 함수는 뭐냐면 이미 만들어진 DC가 있으면 그 DC하고 호환되는 그냥 호환성이 있는 DC를 만들어 주는 게 이 create compatible DC예요. 그러면 DC가 존재하는 DC를 가져와서 이 새로운 DC를 복제본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DC를 쓸 수 있는 게 있죠. 이미 WM create가 발생했다는 뜻은 윈도우가 만들어졌다는 뜻이기 때문에 윈도우가 만들어졌다는 뜻은 그 윈도우가 DC를 하나 갖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DC를 얻어서 복제를 하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HDC에서 우리가 DC를 얻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WM 페인트에서는 비긴 페인트 써야 되지만 나머지 다른 데서는 getDC 함수 쓰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getDC 함수를 쓰고요. 이렇게 하면 DC가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까먹기 전에 뭐 해야 되겠습니까? 릴리즈 DC를 써서 DC를 해제하는 코드를 같이 집어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뭘 하냐면 이렇게 코드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gmmdc 아이고 잘못 눌렀네요. 이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코드가 초보자들한테 어려울 수밖에 없는 코드니까 지금부터 사용하는 함수는 어렵다고 느끼시더라도 익숙해지는 게 우선이니까 반복을 좀 많이 해서 이런 함수들을 익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거 다 내용을 하나씩 다 설명을 해놨거든요. 지금 제 블로그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찾아서 봐서 아 이게 이런 용도로 쓰는구나 라고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코드는 정말 여러 번 반복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이 DC와 호환되는 DC를 하나 만드는데 메모리 형태의 DC를 만드는 거죠. 즉 물리적 장치와 연결되어 있지 않고 물리적인 그래픽 장치와 연결되어 있지 않고 메모리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그런 DC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이 DC의 그림을 그리면 화면에 그림이 그려지지만 이 DC의 그림을 그리면 화면에 그려지지 않고 내부적인 메모리의 그림을 그린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DC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DC를 만들면 이 DC 안에는 폭과 높이가 1인 비트맵이 연결되어 있어서 내가 그림을 그려봤자 이 DC의 그림을 그려봤자 제대로 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면 바로 그죠? 비트맵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비트맵도 create compatible 비트맵 이것도 제 그 블로깅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HDC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좌표가 폭과 높이가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클라이언트의 폭과 높이는 여기 이미 구해놨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거 가져와서 그죠? 점 라이트 그죠? 폭과 높이 헤이트 버튼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비트맵에 폭과 높이가 지금 정해져서
비트맵이 만들어질 거고 그 비트맵이 여기 이제 핸들이 가지게 되는 거죠. 이 비트맵 핸들이 저장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이 DC가 이 비트맵을 사용하게 해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 DC에다가 우리가 새로 만든 비트맵을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이제 이 DC로 그림을 그리면 실제적으로는 이 비트맵에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장치로 나가지는 않고 이 비트맵에 이제 그림이 보관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DC를 만들었고 비트맵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면 이 비트맵에 나중에 이제 또 설명을 하겠지만 이 비트맵에 기본적으로 검은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로 그림을 나중에 한번 그려보면 검은색 배경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 비트맵이 그냥 크리에이트 컴패티블로 만든 직후에 그림이 검은색입니다. 검은색이니까 나중에 자기가 프로그램을 했는데 갑자기 배경이 검게 나온다라고 하면 아 내가 이 비트맵을 만들어 놓고 특정 색깔로 예, 채우지 않았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때 이제 바로 잡으시면 되는 거죠. 나중에 이 부분을 제가 또 설명을 할 겁니다. 이렇게 했고 이제 이렇게 만든 DC와 비트맵은 나중에 프로그램이 종료할 때 같이 지워줘야 되겠죠.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죠? 제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WM 크리에이트에 반대되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게 WM 디스트로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타이머를 죽이고 나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맵은 delete object라는 함수를 써서 예, 그 다음에 gh bmp 그죠? membmp 해서 delete 오브젝트로 비트맵은 지우면 되고요. DC는 delete DC 해서 예, gh dc memdc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셀렉트 오브젝트에서 그죠? 셀렉트 오브젝트에서 그 기존에 원래 이 DC가 사용하던 폭과 높이가 1인 비트맵으로 다시 연결을 하고 딜리트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하고 나서 바로 딜리트해서 DC도 제거할 거기 때문에 굳이 복구하는 작업을 여기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도 되는데 그죠? 여기서 셀렉트 오브젝트 할 때 기존에 사용하던 비트맵을 받아서 나중에 여기서 복구하고 딜리트 해도 되는데 어차피 지금 DC 지울 건데 그게 복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복구를 따로 하지 않고 그냥 바로 다 삭제를 해버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내가 메모리 DC를 하나 만든 거예요. 지금 이제 그 메모리에다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러니까 그래픽 장치에 실제 그림을 그리지 않고 그래픽 장치의 DC와 호환되면서 장치가 아닌 메모리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제 준비 작업이 끝났고요. 이제 이 DC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면 이제 화면에 그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즉 어떠냐면 여기서 지금 HDC가 넘어갔잖아요. HDC가 넘어갔는데 이 HDC 대신에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MMDC라고 써버리면 이제 그림이 화면에 그려지지 않고 이 DC에 그려진다는 거죠. 한번 보여드리면 예, 보시는 것처럼 그림이 나오지 않아요. 그림이 안 나오는 이유가 이 그림들이 다 누구한테 그려지냐면 얘한테 그려지고 있거든요. 메모리 DC한테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안 그리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렸는데 예, 그 그린 내용이 DC가 여기 HDC의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여기에 그렸기 때문에 화면에 안 나오는 것 뿐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그려진 그림을 여기에 복사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 자료에도 있지만 게시물에 제 블로그에 블로깅된 자료에도 보면 되지만 비트블리트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이 함수가 특정 두 DC 간의 비트맵을 복제하는 함수이거든요. 그래서 앞에가 데스티네이션, 뒤에가 소스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도 설명도 다 했었습니다. 여기에 여기 물리 DC, 즉 윈도우 쪽 DC에다가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여기에 복사가 이쪽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0,0 위치에 G렉트에 그죠? 폭과 G렉트에 버튼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게시물 한번 보십시오. 왜 제가 이런 인자를 적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gh membc 내용을 0,0, src copy 예, 이렇게 쓰시면 어떻게 하냐면 이 DC에 그려진 그림을 0,0 기준으로 해서 복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어디에 복사할 거냐면 이 DC에 연결된 비트맵에다 복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림을 0,0 위치에서 시작해서 이 폭과 높이만큼 여기 있는 내용을 여기다 복사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는 실행했을 때 아무 그림도 안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시면 예,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림이 나오는데 아까 제가 이야기 깜빡임도 사라지지 않았을 뿐더러 지금 여기 보시면 그 검은색으로 아까 나왔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검은색으로 나왔죠. 이 검은색으로 나오는 이유가 현재 내가 비트맵에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 비트맵 배경을 지금 안 지운 거죠. 검은색이 그대로 나왔다는 걸. 그리고 계속 그 원들이 작아지지 않고 보시면 원이 점점 많아지죠. 왜냐면 원을 지우지 않고 배경을 지우지 않고 계속 덧칠을 했기 때문에 원이 꽉 차게 나오는 겁니다. 깜빡임도 줄어들지 않고. 그래서 이것을 좀 줄이려면, 그러니까 배경을 지워야 되니까, 지금 왜냐면 우리가 비트맵을 윈도우 크기만큼 똑같이 크기로 만들어서 그 전체 영역을 지금 비트빌트 갖고 다시 그래서 덮어 씌우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어차피 배경하고 상관없이 이 비트맵이 자기 스스로 원을 100개 그리기 전에, 맥스 카운트 개수 그리기 전에 자기를 지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되냐면, 원을 그리기 전에 필렉트라는 거 배웠죠. 필렉트가 테두리 없이, 그저 테두리 없이 선만 그 안에 채우기만 하는 사각형인데, 사실 지금 여기서 널펜을 이미 썼기 때문에 필렉트를 안 하고 그냥 렉탱글을 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지금 이렇게 했으니까. 하면 렉탱글을 쓰면 또 색깔 줘야 되니까 필렉트 쓸게요. 필렉트 쓰고, 첫 번째 인자가 DC가 넘어갈 거고, 아이고, 그 다음에 좌표는 우리가 이미 구해놨죠. 디렉트. 그 다음에 색깔은 흰색으로 채울게요. 그러면 get stack object에서 화이트 블러시를 쓰시면 HIT 블러시, 네, 화이트 블러시를 쓰면 되는데 지금 에러가 나죠. 왜 에러가 나냐면 get stack object가 바라는 값은 그죠, HGDI 오브젝트인데 필렉트가 원하는 값은 H 블러시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안 맞아서 그런 거니까 여기다가 H 블러시 BRSH 보시면 알겠지만 어차피 화이트 블러시는 블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캐스팅을 해서로 쓰시면 흰색으로 채우고, 예, 흰색으로 채우는 이 크기만큼 흰색으로 채우는 그 사각형을 그리게 되는 겁니다. 한번 보여드리면, 아까는 검은색으로 하는데 지금 이제 검은색으로 안 나오죠. 지금 보시면 깨끗하게 흰색으로 다 채워진 거죠. 다 채워졌는데도 지금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깜빡임이 여전하죠. 깜빡이 여전한데, 이 깜빡이를 줄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왜 저런 깜빡이가 나왔는지를 이해하고 줄이면 됩니다. 자, 보시면 여기 우리가 invalidate라는 함수를 써서 WM 페인트를 만들잖아요. 근데 invalidate rect라는 함수를 써서 WM 페인트를 원 내부 정보를 업데이트한 후에 invalidate rect를 써서 WM 페인트를 만드는데, 이 세 번째 인자 값이 true예요. true가 뭐냐면 윈도우가 이게 WM 페인트 메시지도 만들지만 배경을 지우는 WM erase background라는 메시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경을 다시 그리는, 지금 우리가 배경이 약간 회색, 밝은 회색으로 윈도우 배경이 칠해지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리고 나서 그 위에 다시 이 이 흰색으로 다 채우고 그다음에 원을 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경을 그리고 그 위에 다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실제로는 윈도우 전체 영역을 다시 다 그 흰색으로 채우는 작업을 하는데, 배경이 밝은 회색으로 채우는 작업을 또 한 번 더 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작업을 연속해서 두 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픽 장치에 얘가 그리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 툴을 쓰게 되면 이 배경색을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배경색을 그리고 밝은 회색을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그려진 비트맵을 그 위에 다시 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밝은 회색이 한번 그려지고 빠르게 그려지고 그 위에 다시 이 원이 그려진 비트맵을 복제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깜빡임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즉 우리가 이렇게 깜빡임이, 사실은 이제 메모리 DC를 쓰면 깜빡임이 사라지는 게 맞는데 지금도 안 깜빡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깜빡이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빠르게 배경을 그리고 그 위에 다시 그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걸 바로 잡으려면 그냥 간단하게 이 인밸리데이트 렉트에 넘어오는 이 마지막 인자를 펄스로 바꿔주면 돼요. 펄스로 바꿔주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WM 페인트 메시지를 발생하되 배경은 다시 그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펄스를 쓰게 되면 결국은 이 색깔로
윈도우 전체 영역을 채우는 작업을 안 하는 거죠. 이 안 해도 상관없는 게 지금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무조건 이 비트맵에서, 그러니까 메모리 비트맵에서 그 전체 클라이언트 영역 전체를 흰색으로 다시 지우는 코드가 이미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코드를 안 하더라도 이 코드가 다 지우기 때문에 중복된 작업이 하나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WM 페인트 메시지만 발생하고 배경 지우는 메시지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아까 봤을 때하고 똑같아 보이지만 지금은 이제 깜빡임이 발생을 안 하는 겁니다. 깜빡임이 발생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잘 동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까지 아까처럼 작업을 다 해놓고 invalidate rect에서 true를 false로 못 바꿔서 왜 나는 메모리 DC를 썼는데 왜 깜빡이지 이렇게 자기가 잘못 메모리 DC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나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메모리 DC 작업을 잘 해도 지금처럼 이 아까 이제 문제됐던 것처럼 invalidate direct에서 이 값을 true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대로 깜빡임이 유지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작업 다 해놓고 이 잘못되는 경우가 되지 않게 이 문제를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설명을 드리면 여기까지 하고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큰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이 드로우 엘립스라는 것을 여기서 WM 페인트에서 그렸잖아요. 근데 이 위치가 사실 좋은 위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WM 페인트는 1초마다 발생한다고 0.05초마다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걸 내가 만약에 이렇게 윈도우를 옆에 이렇게 들락날락 하잖아요. 들락날락 하게 되면 여기 WM 페인트 메시지가 발생하겠죠. 즉 지금 우리가 타이머에 의해서도 WM 페인트가 발생을 하지만 이 윈도우를 내가 이렇게 그 윈도우 영역 밖으로 모니터 영역 밖으로 들락날락 하면 여기 또 WM 페인트 메시지가 발생하게 돼서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이 윈도우를 그리는 이 작업 있죠. 그러니까 이 코드가 정말 많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사실 이 드로우 엘립스를 100개 드로우하는 맥스 카운트 개수만큼 드로우하는 작업은 실제로 윈도우 크기나 타원의 크기나 타원의 위치가 바뀌었을 때만 작업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걸 여기다 두면 비효율적이고요. 이걸 어디로 가져가야 되냐면 타이머에서 요거 작업 위치 다 바꾼 이후 여기 있죠. 여기로 가져오는 게 사실 더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윈도우 좌표나 그러니까 타원의 좌표나 타원의 크기가 바뀐 그 상태를 그대로 여기다 반영을 하고 그럼 이 그림이 그래서 자기가 이미 갖고 있잖아요. 갖고 있기 때문에 WM 페인트에서는 그냥 그 갖고 있는 그림을 그냥 찍어주기만 하면 사실 되는 거죠. 여기 있으면 아까 그 함수가 여기 있으면 불필요하게 작업을 더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WM 페인트라는 이 메시지 자체가 윈도우가 다시 그려질 필요성이 있을 때 무조건 들어오는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 함수가 두면 실제로는 윈도우 타원의 위치나 타원의 크기가 바뀌지 않더라도 이 WM 페인트 메시지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작업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다 만들어 놓고 어떤 위치에 두느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효율성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두지 마시고 지금처럼 그리는 작업은 그리는 행위가 필요한 그 위치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는 게 더 좋다라는 거죠. 처음에 이 예제를 제가 시작하면서 이 드로우 엘립스를 그죠? 여기 있다가 갑자기 저 함수 여기 있었잖아요. 여기 있었는데 이것을 제가 함수 처리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함수 처리를 해두면 자기가 위치를 바꾸거나 보정하고 싶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함수만 쏙 지어서 여기로 옮겨버리면 되거든요. 이렇게 옮겨버리면 간단하게 자기가 코드 유지하기가 참 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코드로 다 있는 것보다 지금처럼 이렇게 함수를 하나 만들어 두면 나중에 코드를 유지 보수하거나 테스트하기가 훨씬 더 편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렇게 드로우 엘립스로 함수를 따로 뽑아 놓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면 사실 거의 다 끝났는데요. 끝났는데 하나 아직 안 한 게 있습니다. 뭘 안 했냐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 이거를 윈도우를 한번 바꿔볼게요.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 회색이죠. 여기 흰색이고 여기서 동작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아마 지금 윈도우 계속 줄어들었잖아요. 지금 보면 현저하게 줄어들었죠. 왜냐면 여기 그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있는데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 비트맵을 언제 만들었냐면 윈도우가 생성되는 시점인 이 크리에이트 하는 시점에 만들었거든요. 그 WM 크리에이트 하는 시점 어디 갔죠? WM 크리에이트 하는 시점에 이
비트맵을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어, 윈도우 크기가 바뀌더라도 이 윈도우 크기가 바뀌더라도 최초에 만들어진 윈도우 크기만큼만 얘가 비트맵 크기가 그 최초에 만들어진 윈도우 크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윈도우가 크기가 바뀌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존에 사용하던 비트맵을 지우고 비트맵을 지우고 다시 비트맵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새로운 크기로.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코드를 그대로 가져갔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치시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치셔야 되고요. 사이즈가 바뀌었을 때 비트맵이 일단 있는지 확인했어요. 널이면 널이 아니어야겠죠. 널이 아니면 뭘 하냐면 delete object 해서 이 자기가 지금 사용하는 비트맵을 제거를 하고요. 일단 제거를 하고 그럼 DC는 어차피 크기가 상관없으니까 DC는 안 건드려도 되고 비트맵만 일단 지우고 새로운 크기로 그죠? 새로운 크기는 여기서 얻었을 테니까 새로운 크기로 비트맵을 다시 만드는 거죠. 만들어서 그 비트맵을 다시 DC에다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즉 비트맵 크기가 그러니까 윈도우 크기가 바뀌면 그 윈도우 클라이언트 영역도 바뀌었기 때문에 그 클라이언트 영역 크기만큼 비트맵을 다시 만들어서 그죠? 자기가 사용하던 비트맵 제거하고 비트맵을 다시 만들어서 그 비트맵을 DC와 연결해서 사용을 해야지 이제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이즈가 바뀌게 되면 윈도우 클라이언트 영역을 다시 얻어와서 기존에 사용하던 비트맵이 있으면 지우고 DC를 다시 얻어와서 그 DC를 하고 호환되는 비트맵을 얻어온 클라이언트 영역 크기만큼 만든 후에 그 비트맵을 다시 DC에 연결해야지 정상적으로 그 윈도우 크기가 바뀌었을 때 이 그래프 프로그램이 동작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윈도우 나오는데 아까 이게 크기를 바꾸면 지금 안 됐었는데 지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크기를 바꿀 때 비트맵 크기가 지금 바뀌었거든요. 이 검은색으로 나오는 건 우리가 바꾸는 그 와중에는 지금 비트맵을 다시 그리고 하는 작업이 없잖아요. 그래서 비트맵 제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검은색 배경을 갖고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만들어진 직후에 검은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검은색이 잠깐 보이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게 검은색이 너무 눈에 거슬린다라고 하시면 흰색으로 바꾸셔도 되고 뭐 자기가 색깔을 바꾸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하게 제가 보여드리면 이거 한번 볼까요? 여기다가 윈도우 크기를 바꾸는 시점에 요 DC에다가 이 크기만큼 이 흰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내가 이 영역을 바꿀 때 아까는 검은색이 나왔었잖아요. 그죠? 근데 흰색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크기가 바뀔 때 검은색은 원래 흰색 배경인데 갑자기 검은색이 나오면 좀 보기가 그렇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그려지는 와중에도 내가 이 새로 비트맵 연결하고 바로 흰색으로 그 전체 비트맵에다가 다 지워버렸기 때문에 흰색을 채워버렸기 때문에 이제 바뀌더라도 흰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건 여러분들이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그냥 더 안정적으로 보이려면 아예 여기서 그냥 드로우 엘립스를 그냥 여기서 호출해 버려도 되고요. 그러면 바뀌면서 바로 원이 나오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리면서 원이 전혀 안 나오잖아요. 지금 그죠? 조금 멈춰야지 나오잖아요. 근데 하면서 바로 하고 싶으시면 근데 이게 약간 속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걸 잘하는 짓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좀더 이왕이면 DC 닫고 할게요. 이렇게 그리는 작업을 같이 해주시면 원을 바꿀 때도 뭐 어차피 마찬가지네요. 저 작업을 그리질 못하네요. 근데 조금 더 그림이 지워지진 않고 유지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좋긴 하네요. 그죠? 이렇게 하면 아까처럼 뭐 다 지워지지 않고 동작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좀 더 자연스럽네요. 그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프로그래머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요 작업까지 다 해줘야지, 그죠? 아까 요 작업 다 해줘야지 완전하게 작업이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습이 좀 많이 길어졌죠. 근데 결국 그거예요. 쉽게 만드는 거, 그냥 간단하게 기능 구현하는 건 되게 쉬워요. 지금 이전에 우리가 그 원 무작위 하는 것들 보면 그냥 원만 그리고 막 돌리면 되죠. 근데 그렇게 하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까? 깜빡임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 깜빡임을 없애야지 쓰는 사람이 이 깜빡이는 거 보면 되게 눈도 아프고 그죠?
좀 불편하겠죠. 불편한데 이것을 다 잡아서 깜빡이지 않도록 보여줘야지 쓰는 사람이, 즉 사용자가 좋겠죠. 그래서 좀 더 사용자가 편하게 완벽하게 프로그램 하려면 코드가 이렇게 더 많고 복잡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작업이든 사용자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면 훨씬 더 기술을 세밀하게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는 것처럼 여러 군데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코드도 길어지고 점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금 제가 그 동영상으로 이제 다 남겼으니까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많이 보시면서 이 문제들을 그 이 문제가 아니죠. 이 실습을 반복해서 많이 하셔서 정말 충분히 자기 걸로 만들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 코드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많이 쓸 수 있는 코드이기 때문에 꼭 다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이제 다음 실습에서 또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